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영끌 비투죠. 금리 인상, 시한폭탄 터지면 어쩌나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신문에 기사가 있길래 한번 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본업이 일이 좀 바빠가지고 뭐 영상을 일주일에 뭐 2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틀에 한 개씩 뭐 하루에 한 개씩 영상 올렸는데 요즘 좀 일이 많고 너무 바빠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개 올리기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멤버십 영상은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뭐 그것은 약속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올렸는데 하여튼 오늘 일반 소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금리 인상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과연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터지지 않을지 터질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의 기사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끌 비투족, 자, 어쩌나 되겠습니다. 가계빚 1천조 시대의 금리 상승 시한폭탄이다 되겠습니다. 근데 과연 가계빚이 얼마냐? 어떤 신문에는 1천조 시대 해가지고 1.7천조,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있죠. 여기서 플러스 1천조를 더 더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2,600조 내지는 2,700조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가계대출, 자영업자 대출, 그리고 아파트 담보대출, 신용대출 플러스 뭔가 하면 전세자금 대출 있죠. 전세자금 대출 이것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금융권에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통계자를 보니까 가계대출 1,700조에서 1,000조를 더 더해야 된다. 자, 여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다른 대출 이 더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과연 시한폭탄은 언제쯤 터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대출금리 반년새 0.62% 상승했다. 신한 농협 이어가지고 우리 은행도 주담대 금리 올릴 예정이다. 제가 볼 때는 연세 드신 분이나 있죠.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요즘 젊은 20, 30대 있죠. 특히 영끌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을 살 때 30년 고정금리 30년 플러스 고정금리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있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특히 시중은행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보통 5년 고정금리 하고 그 이후는 변동금리이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딥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거기에서는 30년 모기지론을 이용하죠. 아니면 시중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고정금리로 최근에 많이 옮겨탄 걸로 갈아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은행에서 빌린 가계빚이 지난달 말 1천조를 처음 돌파한 가운데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까지 점점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식투자 열풍과 코로나19 여파로 해가지고 가계빚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 다들 아시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10년물 국채입니까? 하여튼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해가지고 그것이 이 글로벌의 어떤 시장 금리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알고 있죠. 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 과연 지금 제가 좀 바빠가지고 저도 영상을 만들 때 만드는 시간 이렇게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죠. 올리는데 1시간 이상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공부하는 차원입니다. 부담 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오름세인데 4대 은행 신용대출 주담대 최저가 2%대 중반이다. 조금 오른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 향후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 것 같다. 그러면 고정금리로 집을 매수하실 때 고정금리로 하는 게 좋습니다. 30년 모기지로. 그래서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부터 해가지고 4대 시중은행 지난 11일 현재 신용대출금리가 2.61에서 3.68%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대 신용대출금리가 등장했던 작년 7월 달에 1.99에서 3.5와 비교해서 0.62% 높아진 거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과연 이거 시한폭탄이 터져가지고 연쇄 도미노 현상이라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거냐? 자, 이게 대부분의 시청자, 뭐 저도 그렇지만 궁금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거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반등하는 추세다. 제가 볼 때는 금리가 오른다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죠? 기존에 있던 분은 고정 대출로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고. 자, 그런 상황이고,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자, 코픽스 연동, 뭐, 이렇게 하고, 신용대출은 뭡니까? 은행물체인가? 뭐, 그걸 이용하죠. 금융물체인가? 고금리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대출을, 정하는 거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자, 그래서 4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 추이 보면 20년 말과 21년 지금 3월 11일 보면 한 최저금리가 0.7% 정도, 이렇게 신용대출은 0.7%, 주택담보대출은 0.25%, 27% 정도 상승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출금리는 지금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이렇게 봤을 때 시장금리에다가 지금 대출금리는 자, 시장금리에다가 플러스 자, 가상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우대금리,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이 가상금리를 올리고 자, 우대금리를 낮춘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올라간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서울의 모 대학 선생이 지금 이런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지금 정부도 있죠.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가지고 이것이 문제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권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국민 경제도 붕괴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가계대출 금리에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는 시중은에서 자,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시장 금리에다가 가상 금리를 더하고 그다음에 우대 금리를 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자, 이것이 뭡니까? 글로벌의 시장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 금리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신용대출은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이렇게 변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신용대출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자, 크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과연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질 거냐? 자, 오늘의 결론인데, 제가 봐도 이 서울대 모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정부도 지금 만일에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가계대출금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자, 가계의 뇌관이 터지면 국가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은행 가계빚이 이미 1천조를 넘었기 때문에, 자, 코로나19 등으로 유동성 공급을 계속하고 있고 대출 수요도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규모가 지속해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장기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대출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즉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을 자, 갑작스럽게죠, 이렇게 상승해 가지고 가계부채가 이렇게 꺼지는 거, 위험보다는 흔히 말하는 연착륙을 하길 원한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정부의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시한폭탄은 터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있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자, 이런 기사가 점차적으로 나오게 되면 대출을 빌린 사람도 그렇고 특히 신용대출을 한 사람은 더더욱 조심하게 될 거고,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고정금리 30년 모기지로는 이렇게 대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대출금리가 조금씩 오르긴 합니다만은, 과거와는 또 다른 패턴이 있는 게,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이제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공급도 어느 정도 있었고, 자,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시중에 돈이 이렇게 회수가 되는, 이게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금리도, 시장 금리도 오르지만,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되는 효과는 있을 거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런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상황하고는 지금 상황은 또 다르게 봐야 된다 하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을 좀 과다하게 빌리신 분은 최악의 상황을 한 번쯤은 뭐 매일 생각할 필요는 없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자기의 대출 금액과 한 달에 월 이자 그리고 대출 이자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건지에 대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체크하면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를 너무 맹신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낙관적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 번씩 있죠. 자기의 대출금이라든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떤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대출 추이를 좀 이렇게 점검할 필요성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